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대회 최대 흥행카드였던 북한 선수단 참가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추동력을 얻었습니다. 한비도안전을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번 1호기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마을에서 알루미늄 광석 잔재물이 저수지와 농수로에 흘러들어 농민들이 농사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북한의 참가는 최대 흥행카드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대회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뜻을 국제수영연맹에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까지는 50일, 엔트리 등록까지는 한 달이 채 안 남았지만 북한은 지금껏 대회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가 바짝바짝 타는 상황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의 코넬 사무총장은 북한이 광주 대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They officially informed that they will not take part. However, this is something we are going to look further because the relations between FINA and member federations are very complex. 평화대회를 모토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조직위는 난감해졌습니다. 수구 단일팀 구성과 공동응원, 북한 예술단 공연 등 기대했던 흥행카드들도 다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북한의 대회 참가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올여름 광주에서 북측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을 보고 싶습니다. 150만 광주 시민을 비롯해 남측 국민들은 남과 북 응원단이 한반도기 흔들며 뜨겁게 환호하고 코넬 사무총장도 북한의 불참 의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수영연맹 관계자의 이야기라며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Related to North Korea, as I tell you before, they participate in a FINA event last week in London in Diving World Series, and we still have a lot of relationships and platform with North Korea. 조직위와 피나는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이번 대회에 걸려있기 때문에 북한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 인천공항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KTX 임시편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조정회의를 열고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수송하기 위해 오는 7월 9일부터 29일 사이 인천공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오는 KTX 4편과 송정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KTX 3편을 운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더 어울리겠고 낮 시간대 과격한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고 이 밖에 전남 지역도 오늘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면서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폭염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 이렇게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오늘과 내일 기온이 특히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날도 더운 와중에 오늘 황사용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한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지역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은 광주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혼합을 고립시키는 분열의 결단이기 때문에 결코 따라갈 수 없다 해서 3당 통합을 거부하고
많은 영남 사람들이 오늘 광주 시민의 이 결단에 대해서 그 뜻을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 손을 내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아주 이제 좋아지시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낙후된 지역이 자생력을 갖도록 국가 균형 발전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가 될 에너지밸리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의 밑그림도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려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혁신도시가 탄생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애정을 쏟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도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한전 등 에너지 기업들이 나주에 둥지를 틀었고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한전공대 설립 등을 통해서 광주 전남은 명실공히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한전을 일이 배치할 때 그런 고심 그리고 호남에 대한 그 깊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에요.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으로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흔들리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 정상화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정말 문화의 도시, 문화산업의 도시, 나아가서는 또 열매가 되는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과 호남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한 호남 고속철도 역시 경제성보다는 호남의 미래를 강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건설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완성차 공장 설립이 국가사업으로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14차 국가균형발전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추진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로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지역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 기본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광주시는 산업 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촌과 송암, 하남, 소촌, 평동 등 5개 산업단지에 신재생 에너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매매와 임대업 등의 지원 업무를 하게 될 부동산 업체도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계획도 수정 보완됐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꽃을 주제로 하는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개막하고 있습니다. 20년 전통의 장성 홍길동 축제도 올해부터는 꽃길 축제로 새 단장을 했는데요. 축제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수정 여행작가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홍길동 축제였는데 이번에 꽃길 축제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장성의 대표 축제, 봄에 열리는 축제로 2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홍길동 축제가 네. 올해부터 홍길동 축제와 함께 황룡강의 꽃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 축제인데요. 홍길동무 꽃길 축제. 네. 아시는 것처럼 황룡강은 매년 가을이 되면 노란 꽃잔치가 열리는 또 아름다운 꽃강으로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황룡강 홍길동 축제와 황룡강 꽃길이 만나서 함께하는 축제로 새롭게 기획되면서 지난 겨울부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황룡강엔 꽃 양귀비 그리고 또 푸른 수레국, 안개초 그리고 여기에 백일홍까지 네. 한가득 비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축제에서 어떤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금잔디, 김용림, 또 정수라, 추가열 등 유명 가수들이 펼쳐지는 축하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얼쑤, 난타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토요일 저녁에는 트롯 댄스 페스티벌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트롯부터 EDM까지 아우르는 신나는 또 댄스 파티가 또 펼쳐집니다. 네. 또 트롯 마니아라면 일요일 오후에 공설운동장 주무대에 이렇게 꼭 네.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왜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미스 트롯에서 진을 받았던, 진에 선정되었던 트롯 디바 송가인 씨가 이번에 함께합니다. 네. 이어지는 복권과 함께 또 힐링 콘서트로 또 퓨전 국악과 함께 또 봄에 또 꽃길 하면 또 포크송을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네. 포크송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체험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무대인 공설 운동장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또 유행하고 있는 VR 체험 또 준비되어 있고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페이스 페인팅, 또 음반지 만들기 체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스포츠 로봇 체험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꽃길 축제이니만큼 네. 이 꽃길 걷기 대회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공설 운동장을 출발해서 황룡대교, 또 행복마을, 그리고 또 개천 인도교에서 다시 또 공설 운동장까지 해서 축제 꽃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아침에 또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후 시간들을 또 활용하기에도 그만이죠. 네, 공연과 체험 행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이 홍길동 테마파크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에서는 홍길동 복식 체험과 또 궁도 대회가 함께 열리고요. 네. 그리고 또 율도국 미니 올림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양한 스포츠 체험도 진행이 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홍길동 테마파크 중앙에는 바닥에 또 분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말과 휴일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놀 수 있는, 아주 좋아할 수 있는 코스로 준비되어 있죠. 네, 선약이 좀 있어서 축제 네. 기간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네. 이 황룡강에 꽃 보러 가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좀 늦게 가도 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축제가 끝나는 그 다음 달 6월 9일까지 2주간 쭉 이렇게 황룡강변의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6월 1일과 2일에는 옐로우 마켓과 함께 또 네. 버스킹 공연도 이렇게 준비가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 축제가 오늘부터죠. 네.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 장성 황룡강변과 그리고 또 홍길동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리니까요. 네. 주말 꽃길만 걷기에 너무 좋은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 황룡강 꽃길에서 함께 걸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족 단위도 좋지만 연인들 그리고 또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경지 근처에 쌓여있던 알루미늄 광석 잔재물이 저수지와 농수로에 흘러들었습니다. 이 물질은 강한 알칼리성이어서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현행 법규상 제재할 수단이 없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 물이 온통 빨갛게 변했습니다. 저수지 물이 흘러내려가는 농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땅에 묻어둔 배수관이 터지면서 흙과 분뇨들이 물과 함께 저수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저수지 위에 붉은 흙이 쌓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겨울. 이 마을에서 퇴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장을 넓힌 뒤 조경을 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겁니다. 비가 올 때마다 저수지로 흙이 흘러들었고 이번에는 아예 배수관이 터지면서 흙이 무더기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비가 오거나 오늘같이 이런 갑자기 물이 그냥 터져가지고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넘나오면은 이 붉은 흙의 정체는 광석인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인 레드머드. 이 레드머드는 pH가 10에 이르는 강알칼리성이라서 농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H가 달라지면 토양의 여러 가지 양분의 형태나 이동성 이런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로 비어생장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레드머드를 쌓아 놓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치우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법상 pH 지수로 규제할 수 있는 지정 폐기물은 액체 상태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인 pH에 다른 게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 고상에 대한 pH 기준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해당 사업장은 이번 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농민들과 협의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한비던전 1호기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며칠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원안이 역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원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었다는 정황을 안 것은 오후 6시 30분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팀으로부터 1호기의 열출력이 지침을 어긴 의심이 간다는 보고를 받고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8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까지 원안위는 1호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보고를 받은 즉시 지침에 따라 원전을 수동정지하지 않고 2시간여 동안 지체했다는 점도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세워라 말라라고 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은 원안위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원안위가 12시간 동안 그 행정 권한을 작동을 안 시킨 거란 말이죠. 원전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원안위도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사를 받아야 할 원안위가 사건 조사를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야 특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셀프 점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한수원이 열출력 초과 사실을 조사팀 투입 때까지 알리지 않았고 조사팀의 정확한 사건 조사를 지켜보기 위해 시간이 걸렸을 뿐 사건을 은폐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한빛원전 주재원 등 원안위 관계자들에 대한 별도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5월 정신을 세계에 전파해온 고 서유진 선생이 5.18 구묘역에 안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 구묘역 안장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미국의 자택에서 작고한 고 서유진 선생의 구묘역 안장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서 선생은 아시아인권위원회 특별대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5.18 정신을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고 지난해에는 5월 어머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건국 선발 투수 2회 피칭 초구 걷어올렸습니다. 이 타구의 결과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탐장 쪽 탐장 넘었습니다. 4번 타자 최영우의 솔로포 타이거즈의 선취점. 노림수가 그대로 선취 솔로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즌 6호 완벽한 타이밍에 팀 포지션까지 선수들이 다 동기예요. 그렇습니다. 끌어당겼고 또 하나의 안타. 두타만의 멀티 김문호 주자 스타트 더블 스틸입니다. 주자 3루와 2루까지 들어갑니다.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땅볼 타고 투스키를 넘겼습니다. 느린 땅볼 2루수 건져냈고 타자자를 처리합니다. 동점 점수 득점. 보이는 아직까지 상황이고요. 자 끌어당겼고 2타구는 안타입니다. 우측의 안타로 출루에 성공하는 투베스턴 터커. 드라이브 바깥쪽 끌어당겼습니다. 타구는 3루간 빠집니다. 좌측 안타. 터커가 3루 돌고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안타치고 타점사는 안치홍. 베이스치 걷어 올렸습니다. 최영의 타고 멀리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탐장 쪽 탐장 다시 넘습니다. 최영우의 멀티 홈런. 기아 타이거스 3점 다시 달아납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군요. 스윙 삼진. 거인 상대에 충격하는 타이거스 4연승 그리고 이번 시리즈 수입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가스 배출 논란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일정이 이달 말로 잡혔습니다.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충남 당진과 경북의 포항도 비슷한 사태를 겪고 있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비상 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잔존가스를 배출해온 광양제철소. 전라남도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철소 측은 폭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31일 청문 절차를 진행해 담당 부서와 제철소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6월 3일, 4일까지는 제재 의견서가 나가게 됩니다. 연체된 실과를 저희가 보내게 되면 여기서 고로 내부가스를 같은 방식으로 배출한 당진 현대제철과 포항제철소 역시 최근 조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았거나 통보를 앞두고 있어 타 지자체와 철강업체도 이번 청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기술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 세계 어느 철강 회사도 비상 밸브인 브리더에 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들의 입장은 일관적입니다. 법에 지금 위반되니까 위반 안 되도록 별도의 방지시설을 갖추던 자기네들이 고민해서 연구해서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저희는요. 최종적으로 조업 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광양제철소는 과징금 6천만 원을 내고 고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반발 수위를 고려하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리산 천은사의 극락 보전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인 구례 천은사 극락 보전을 보물 2024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8세기 말에 지어진 천은사의 극락 보전은 다포식 건축의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벽화의 단청도 보존 상태가 뛰어나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세계적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 병원 조사에서 11위에 올랐습니다. 전남대 병원에 따르면 독일 시장조사 기관인 스타티스타의 평가에서 87점을 획득해 국립대병원으로는 서울대 다음 순위이며 지방국립대병원으로는 가장 높은 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5월, 봄날의 5월은 다 옛말인 걸까요? 때이른 5월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고 이 밖에 전남 지역도 오늘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폭염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고 이렇게 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오늘과 내일 기온이 특히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올 더위는 유독 빨리 찾아왔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이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도 더운 와중에 오늘 황사용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국내외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어제부터 광주 전남의 대기 상태는 탁한 상태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출근 시간대를 전후해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은 17.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기온은 28도로 전망되고요. 곡성과 구례,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모두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운 가운데 건조하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더위는 계속되겠고 월요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10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